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학 성적은 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뛰어나지만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문제점과 청소년들의 수학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이 2014 세계 수학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수학회가 전 세계에서 12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의 수학자들을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1000명의 개발도상국 수학자들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해서 함께 학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수학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수학 성적을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국제 수학 연맹이 있는데 IMU가요. 그 각 나라의 수학 수준을 수학 논문의 질로 평가해서 낮은 수준인 1그룹부터 가장 최상위 수준인 5그룹으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에 4그룹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즉 최상위 수준은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OECD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실력 그리고 흥미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OECD에서 행한 그 피사라는 시험과 그 IEA에서 행한 팀스라는 이제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말하자면 수학 점수는 최정상급이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도나 가치 인식 등의 내적인 동기에서는 최하위급입니다. 근데 수학 능력은 이제 성취된 성적과 선호도가 서로 시너지를 그 작용을 해서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수학의 선호도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하기나 빼기를 잘못하는 사람일까요? 그 수학자의 답은 수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도 수학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수학 교육이 학생들을 가장 수학을 못하는 학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학 실력이 최상위권 정도 되는데 하지만 학생들의 흥미나 뭐 자신감 정도는 최하위에 속한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너무 많이 공부한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습 위주 말씀하시는 거죠. 수학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 맞추어서 이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그 수준을 넘는 수학 공부를 하는, 즉 선진도 공부를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정확히 소화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무수한 방법 염수로 문제를 패턴화해서 푸는 것이 익숙해지는데 그러면 창의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과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화된 사고 아니면 기계화된 사고랍니다. 그런데 그 지나치게 알고리즘화된 사고는 창의적 사고의 방해 요소도 되기도 하고 수학의 흥미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OECD 조사 결과로 보면 점수만 높을 뿐 흥미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기계화된 사고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은 수포자들, 정말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치열한 대학 입시 과열 때문에 속진 교육의 열풍 속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고등학교 초반에 벌써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반복하고 공부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비슷한 문제를 풀게 하여 대학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위기를, 실수를 겪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즉
위기 겪는 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속진이 대학의 고급 학문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발견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배운다 하는데, 위기를 겪지 않고 공부하는 전략하에서는 발견의 논리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교육은 미래사에서 요구되는 능력과는 반대 방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수학을 공부해봤지만 사실 수학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만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롭게 뜨는 교육 방식이 토론형 수학이 좀 좋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다양해서 이 짧은 인터뷰에서 언급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학생들 사이에 같이 공부하면서 의논하면서 맞아, 맞구나, 멋지네 하는 개념이나 의미, 본질에 이렇게 다가가는 기쁨이 있고, 또 실제 데이터에 의존한 현상을 다루면서 아, 수학이 이렇게 정말 사용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감동과 감정이 오가는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진정한 수학 강국이 되려면 보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수학을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수학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 대단히 아름답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이제 갔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는 감동과 함께 감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저녁 우리가 노을을 보고 그 아름다운 감동을 느낄 때가 바로 그러할 때일 겁니다. 네. 수학의 모든 개념들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어느 한 사람이 생각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개념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개념이 나를 뛰어넘는 뭔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감탄하게 됩니다. 네. 어떤 시의 표현에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놀랍게 그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표현에 감동하게 되고 그 시의 구절에 또 사랑하게 됩니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를 이해할 때 기쁨 같은 것을 우리가 수학 공부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이해했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수학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들이 뭐 국어도 그렇고 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그것이 대학의 고급 학문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마라톤 경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마지막 종착점이 대학 입시처럼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경쟁을 대학에서 경쟁을 하고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배우는 학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경쟁이 고등학교 입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너무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재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좀 황금 같은 그 시절에 왜 쓸데없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황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고급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똑같은 걸 다시 공부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이 경쟁이 고등학교 경쟁이 돼서는 안 되고 대학의 경쟁으로 이끌어져야죠. 우리 수많은 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대학 교육으로 옮겨져야지만
대학에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러한 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런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대학에서의 경쟁, 우리가 대학을 줄서기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이 사회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좀 활성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수학을 가르쳐야 또 배워야 수학에 대한 진정한 보람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고 약간 내적인 동기가 좀 있고 대학에 와야지만 대학에 와서 수학을 듣고 수학을 쓰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전문가가 되더라도 수학을 쓰게 되는데 이제 수학의 흥미도를 잃게 되면 이제 와서 수학 공부를 하기를 싫고 또한 이제 수학을 쓰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많게 공부했던 그 지식의 양이 사장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약간 적게 공부하더라도 흥미를 갖고 대학에 와서 수학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수학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올바른 학문이거든요. 원래 이제 변치 않은 것을 공부하는 학문, 변치 않다는 게 원래는 우리 옛날에 그 그리스인들은 옳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사회를 이렇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도 하고 사회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렇게 학생들이 사람의 흥미를 잃게 되면 수학을 안 쓰게 되면 그런 고급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아쉬운 그런 현상인 거죠.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